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자바스크립트 30강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5-2절 함수 고급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처음 보았을 때 한번 헷갈리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바스크립트의 모든 함수는 매개 변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매개 변수를 받는 test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간단하게 콘솔단 로그를 활용을 해서 이 a를 출력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test라는 함수는 숫자를 넣어서 호출할 수도 있고 문자열을 넣어서 호출할 수도 있고 불을 넣어서도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본다고 하면 지금 화면처럼 10 안녕하세요 그리고 true를 출력을 하게 될 텐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도 하나의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내부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콘솔단 로그로 안녕하세요를 출력하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으면 test라는 녀석의 매개 변수에 함수를 전달을 해서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10과 안녕하세요 true 그리고 이 아래쪽에서 함수 자체도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함수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함수를 매개 변수로 전달하게 되면 이 a라는 녀석에 함수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녀석이 함수이기 때문에 지금 화면처럼 매개 변수를 호출하는 코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저장을 하고 실행해 보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매개 변수로 전달된 함수가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에 숫자라든지 문자열을 전달하게 되면 이 코드를 실행을 했을 때 지금 화면과 같은 오류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a에 10이라는 것이 전달되었을 때는 이 녀석은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호출할 수 없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개 변수를 호출하는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매개 변수를 함수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매개 변수로 전달되는 함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콜백 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물론 이 콜백 함수가 나오게 된 이유를 보게 되면 훨씬 더 명확한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매개 변수로 전달하는 함수를 콜백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할 텐데요. 콜백 함수의 형태가 아마도 매개 변수로 숫자 하나를 받는 형태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서 콜백 함수를 호출할 때 10을 넣어서 호출해 봤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코드에서는 이 함수라는 녀석이 매개 변수로 들어오고 이 녀석을 호출할 때 매개 변수로 10을 넣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10이라는 매개 변수는 이쪽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한번 출력하기 코드를 변경을 해보면 지금 화면처럼 코드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이 코드의 실행 결과를 예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예상을 해보셨다면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실행해 보면 지금 화면처럼 10번째 안녕하세요 라는 값을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코드를 하나 입력을 해볼 테니 이 코드의 실행 결과를 한번 예측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면과 같은 코드인데요.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측을 해보셨다면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실행하면 지금 화면처럼 0번째 안녕하세요, 첫 번째 안녕하세요, 두 번째 안녕하세요 등을 5번 해서 출력을 합니다. 그럼 코드를 조금 더 복잡하게 나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test라는 함수의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배열을 한번 넣어보고 for of 반복문을 활용을 해서 앞쪽에는 값 그리고 뒤쪽에는 배열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콜백 함수를 호출을 할 때 이 값을 전달해 주도록 하겠고요. 함수를 호출을 할 때 배열을 함께 넣어서 지금 화면처럼 몇 개의 요소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의 실행 결과도 한번 예측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측을 해보셨다면 한번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실행을 하면 지금 화면처럼 배열의 요소를 하나씩 반복을 돌면서 그 녀석을 콜백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해서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를 해주셨으면 콜백 함수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은 모두 이해를 해주셨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테스트라는 이름의 함수에 주목을 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매개 변수로 전달하는 이 함수를 조금 더 포인트로 잡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배열 같은 경우도 const 배열 equal 배열이라고 해서 이 녀석을 매개 변수로 전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직접적으로 코드를 입력을 해도 됩니다. 따라서 이 뒤에 있는 함수라는 녀석도 상수나 변수에 넣지 않고 지금 화면처럼 그대로 입력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가 눈으로 보기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냥 단순하게 이 아래쪽에 있는 녀석이 변수로 빠져 있던 것을 그냥 직접 입력한 형태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코드와 위에 코드가 같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바스크립트에서 내부적으로 콜백 함수를 사용하는 간단한 예제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어떠한 배열을 하나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열에 점을 찍으면 여러가지 배열의 메서드를 볼 수 있는데 배열의 메서드 중에는 콜백 함수를 받는 녀석이 조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녀석이 forEach 함수로서 이 녀석은 콜백 함수로 매개 변수를 value, index, array를 가지는 녀석을 받습니다. 그래서 콜백 함수를 직접 입력해 줘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value, index, 그리고 array를 받는 녀석을 만들면 됩니다. 한번 이게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콘솔.log로 로그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러한 형태로 코드를 작성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지금 화면처럼 배열의 요소를 기반으로 반복이 돌면서 273 0번째, 그리고 이 배열은 원래 이런 녀석이었다. 52 1번째, 이 원래 배열은 이런 녀석이었다. 103은 2번째, 이런 녀석이었고 32는 3번째, 57은 4번째라고 하면서 반복을 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의 어레이는 현재 반복을 돌고 있는 배열을 의미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두 가지만 4개 변수로 입력을 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대충 인덱스 번째의 값은 value입니다가 됩니다. 이 위의 코드랑 비교를 해보시면 거의 비슷한 형태로 실행된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내부적으로도 실제로 비슷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지금 화면처럼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forEach라는 녀석은 배열의 요소를 콜백 함수를 전달해서 반복을 도는 녀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전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셨다면 요걸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어서 필터 함수라는 녀석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필터 함수라는 녀석도 매개 변수로 똑같은 걸 받습니다. 하나는 value, 하나는 index, 그리고 하나는 array인데요.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입력을 하지 않겠고 value와 index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filter라는 함수는 콜백 함수로 true 또는 false를 리턴하는 함수가 올 것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return true로 전부 리턴을 하는 녀석과 return false로 전부 false를 리턴하는 녀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구현을 하면 필터는 최종적으로 필터링한 배열을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 전체를 콘솔.log로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코드를 작성을 하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지금 화면처럼 true를 리턴한 녀석은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는 배열, 그리고 false를 리턴한 녀석은 모든 요소가 전혀 없는 배열을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필터 함수는 정확하게 사용을 하는 방식이 요 내부에서 value를 기반으로 짝수만 잡겠다라는 형태로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 자체가 원래 배열을 변경하는 녀석이 아닌 비파괴적 함수이기 때문에 리턴된 값을 지금 화면의 형태로 사용을 해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아래와 같은 형태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하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류가 날 텐데 const라서 재할당이 안 되죠. 그래서 let으로 선언을 하고 다시 한번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 지금 화면처럼 짝수만 잡아서 필터링한 배열이 출력이 됩니다. 한번 홀수만 출력을 하려면 어떻게 코드를 수정해야 될지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함수는 맵 함수인데요. 맵 함수는 기존의 배열 요소를 기반으로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서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value 뒤에다가 느낌표를 2개 붙여서 코드를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코드를 구성해보고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출력이 됩니다. 각각의 배열 요소 뒤에 모두 느낌표 2개가 붙은 결과가 새로운 배열로 만들어져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 3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함수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아보고 오늘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는데요. 개발자들이 코드를 입력을 하다 보니까 그냥 value 나머지 2는 빵이다만 입력을 하고 싶은데 이걸 입력하기 위해서 앞뒤로 입력해야 되는 코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조금 더 간단한 형태로 입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화살표 함수입니다. 화살표 함수는 지금 화면과 같이 입력을 하고요. 이 펑션이라는 긴 키워드 대신에 단순하게 뒤에다가 equal 부등식을 넣어서 만듭니다. 이후에 이 두 가지 차이는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같은 코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코드는 한 가지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내부에 있는 코드가 리턴을 하는 코드 하나라면 이 중괄호와 리턴 키워드까지도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줄이게 되면 지금 화면과 같은 코드를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 코드도 화살표 함수로 구현을 한다면 대괄호 날려버리고 리턴 날려버리고 그리고 화살표 넣고 펑션 키워드 제거를 해서 지금 화면과 같이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함수를 작성을 할 때는 화살표 함수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화살표 함수라는 녀석의 문법도 함께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문법이 하나 더 늘어난 거기 때문에 외우기만 하면 크게 사용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는데요. 아까 우리가 for each 함수는 대충 만들어 보았습니다. 조금 더 이 for each 함수와 비슷한 형태로 작동하는 함수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은 공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필터 함수와 맵 함수는 어떻게 만들면 될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만들어 보라고 하고 끝나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궁금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for each 같은 경우에는 아까와 같은 형태로 구성을 하고 내부에서 콜백 함수를 호출할 때 요소 인덱스 배열의 순서로 지금 화면과 같이 값을 전달해주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필터라는 녀석은 반복문을 돌리는데 이 콜백 함수의 실행 결과가 true일 때만 리턴할 새로운 배열에다가 요소를 푸시하는 형태로 코드를 작성한 뒤 최종적으로 이 아웃풋을 리턴하게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맵은 한번 직접 요걸 참고를 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